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성공투자 레시피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최근의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남들보다 반발자국이라도 앞서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에 맞춰서 이번 주 세미나 아마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네. 투자해야 될지. 그리고 투자했을 때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좋다니까 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과연 그 옥석을 가리는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지금 어떤 정책, 이 서울시의 정책이든 이런 정책들을 좀 분석을 해서요. 네. 과연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우리가 안전하게 이익을 낼 수 있을까? 금액이 큰 분들은 큰 금액대로, 작은 분들은 작은 금액대로 있는 금액을 활용하는 게 투자거든요. 네.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금액을 잘 불릴 수 있는 그런 엑기스 지역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투자 지역을 파악해보는 그리고 그런 시간들 좀 준비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금액을 잘 불릴 수 있는 투자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026666-0200번으로 전화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네.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저는 그 상계동 네. 상계 14단지 18평형을 2011년에 네. 사서 네. 거기서 2년 살고 저 지금 현재는 거기 전세를 주고 있고요. 네네. 근데 좀 1주택자예요. 비과세 되고. 근데 갈아타기를 좀 해야 하는 게 맞는지. 네, 알겠습니다. 예. 상계 주공 14단지를 2011년에 매수를 하셨고 네. 2년 동안 거주를 하시고 현재는 전세를 주고 계신데 네. 이제 이곳을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네.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팬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오래 가지고 계셨다 그랬죠? 예, 2011년에 샀고요. 예. 예. 2년 살다가 음.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고 1주택자예요. 아, 1주택. 비과세는 되는데 예. 상황이거든요. 좀 음. 갈아타야 하고 싶기도 하고 좀 여유자금 있는 거랑 합쳐서 어떻게 갈아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재개발 바라보면서 뭐 있어야 되는 건지 갈아타기를 어떻게. 그게 좀 고민이시군요. 예, 예. 고민이에요. 여기 마들역 바로 역세권이에요. 그렇죠? 네. 예, 위치는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네. 예, 위치는 괜찮은 아파트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항상 얘기 드렸던 게 강의라는 게 저는 그 어떤 이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5년 동안의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항상 이 아파트가 오르려면 이 본질적인 가치, 즉 이 아파트가 오래돼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재건축이 가능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느냐예요. 간접적인 영향, 호재. 그러면 호재가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호재는 바로 이 밑쪽에 있잖아요. 이게 노원역 네. 쪽에. 네. 그리고 이쪽 창동역 쪽에 있죠. 네. 예, 호재는 이쪽에 있어요. 이 문화공연장도 들어오고 이쪽에 일자리 생기고 GTX 들어오고 하는 호재가 네. 이쪽 밑에 라인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네. 예, 물론 뭐 거리상으로는 한정거장이지만은 일단 위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큰 호재, 이쪽에 모여 있는 호재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의 가격이 오를 때보다 이쪽 가격이 네. 더 덜 오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이거 물론 재건축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 사업성들이 많이 떨어져서 분명히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일단 추가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이 아파트는 일단 호재에서도 지금 간접적인 호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결국 여기 상계주공은 가려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갈긴 갈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비과세가 만약에 된다면요. 네.
저는 요걸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이쪽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 노원역 주변이나 이 창동역 주변 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조금만 옮겨도 되는 건가요? 예? 아니면 저는 지역은 상관없거든요. 좀 앞으로 좀 오를 만한 곳을. 그거는 이제 금액을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제가 그건 추후에 다시 네. 전화로 부족한 부분 상담을 해드리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쪽보다는 이쪽 노원역이나 창동역 쪽에 이쪽이 훨씬 더 옮겨라.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이쪽으로 밑쪽으로 와야지 이 네. 위쪽으로 떨어져서 가면 안 된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전화상으로 만약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간단하게 갈아타기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이쪽 밑에서 발품 한번 팔아보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서울 동부권에 대해서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마 말씀해 주셨듯이 창동역과 노원역 쪽에 호재들이 좀 있어서 문의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들어왔던 이 상계 주공과 함께 창동 주공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야. 그 창동 주공의 재건축 사업성은 좀 어떨까요? 창동 주공도 이제 그쪽이 뭐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네. 봐야 되는데 창동 주공은 일단 바로 그 창동역 역세권이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창동 주공 19단지 같은 경우는 네. 재건축 연한도 됐지만 네. 지났지만은 사업성도 괜찮거든요. 대단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쪽에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네, 네. 하여간 사업성을 봤을 때 거기가 상당히 괜찮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 라인으로 창동역 라인으로 네. 붙는 게 나중에라도 거기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거든요. 네, 네. 계획은 있지만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가치가 높아질 거예요. 훨씬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들로 갈아타기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그쪽에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026676의 0200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기, 남양주에 있는 네, 네. 그, 신혼 아파트, 네. 그 신청한 거거든요, 제가요. 거기 계약한 거를. 아, 네. 혹시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 계약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양질이 네. 쌍용 아파트. 양지리에 있는 쌍용 아파트요. 네. 네, 몇 차 계약하셨나요? 그거가 2억 3,800에 계약했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2억 3,800. 아, 네, 네. 근데 그것이 그쪽이 이제 4호선이 들어온다고 해서 네, 네. 샀는데 32평이에요. 아, 네. 그거가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아, 혹시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살다가 매매하게 되면 매매하더라도 저는 아. 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네. 거주도 하실 목적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몇 단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1단지예요. 1단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양지리에 있는 쌍용 아파트 1단지 현재 계약을 하셨는데 거주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차익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이쪽에 지금 살고 계신 거죠? 지금 계약을 했어요. 지금 계약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럼 이쪽에 들어가 사시려고 하는 거잖아. 14년 된 건데요. 예. 32평에서 1억 3천.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사시려고, 여기 지금 사시려고 계약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사시려고. 네. 자, 거주용이라면 일단 투자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라도 값이 올라오면 팔라고. 마음도 먹고 나중에라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투자용이라기보다는 거주용으로 하는 게 맞아요. 4호선에 들어온다고 사긴 샀는데, 예. 4호선 들어도 뭐, 그렇게 막, 껑충 뛸 염려는 없죠. 이게 이제 그 진접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4호선 연장선. 예. 지금 이쪽은 지하철이 없잖아요. 아예. 지금 없어요. 예, 지하철 아예 없는데 요쪽 요 위쪽으로 가면은 요쪽에 아마 그 진접선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멀지는 않아요. 이 아파트에서. 예, 오남역에서 15분 거리예요. 예. 이게 이제 당고개역까지만 지금 끊어져 있는 게 진접까지 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호재는 호재인데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거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고요.
이 네. 밑쪽으로 가면은 여기 뭐가 있을까요? 밑쪽으로 쭉 가면은 밑으로 가도 없어요. 밑으로 가도 왕숙지구라는 거 있잖아. 왕숙지구. 왕석치고는 예. 거기 거리가 좀 거리가 멀더라도요. 거기가 6만 세대가 넘게 공급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주변에 남양주 전체에 다 영향을 미쳐요. 아 그래요? 가격이. 그래서 그 아하. 상기 신도시에 왕숙지구 들어온다고 지금 난리들이잖아요. 예. 그게 면적이 너무 크거든요, 거기가. 예. 그래서 남양주가 계속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아파트 가격 안 좋을 거라 예. 내릴 거다. 내릴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왕숙 때문에 아파트가 별로 안 올릴 거다. 예, 남양주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건 아시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몰랐죠. 근데 여기는 그리고 예. 오를 전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 뭐 여기 저기가 산속이고 아직은 재개발이 그렇게 안 되는 곳이니까 예, 그 사는 거는 괜찮아요. 사는 거는 예, 사는 건 괜찮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진접선이 들어오게 되면요. 예. 연장선 진접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도 역세권은 아니더라도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일단 호재는 호재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크게 기대 안 하고 거주하면서 사시기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아. 2, 3천이라도 올리려나 몇 년 지나면 그러고 있죠. 예, 예. 그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미 계약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거주 목적도 있으시니까요. 조금 더 거주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양주는 신도시, 대표적으로 뭐 3기 신도시 중에 왕숙이 있고요. 또 개발지구도 참 많은데 이 남양주 내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럴 때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네, 잘해주세요. 남양주는 사실은 지금 여태까지는 전체적으로 네. 이제 부동산 가격들이 몇 년 동안 올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올랐는데, 근데 앞으로는 아마 그 남양주는 그 공급 물량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렇죠. 네. 그리고 교통망이라도 빨리 확보가 되면 되는데 교통망이 그게 과연 언제 확보될지도 모르겠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그 향후에 그 남양주의 그 공급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서 저는 뭐 네. 이렇게 양심상 좋게 얘기는 못 드릴 것 아, 같아요. 그러신가요? 예. 네, 역시 공급에는 장사가 없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저희 026676-0200번으로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고척동 한효 아파트, 네, 거기가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는데, 네. 거기에 향후 이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아, 혹시 거주하고 계신가요? 거주하진 않고요. 아, 네, 투자 목적으로 네네.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네. 거기 영등포 구치소가 또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고척동에 있는 한효 아파트 현재 10여 년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안전진단 통과된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하신 거예요? 거주하진 않습니다. 투자입니다. 이거 얼마나 드셨어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여기 지금 10년 동안 투자를 하신 거예요? 장기 투자 개념으로 장기 투자. 구치소가 나간다는 거거든요. 예? 구치소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예, 구치소가 여기 아이파크 자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바로 옆에입니다. 예. 요 아이파크인데 이게 이전을 하고 여기 아이파크가 2021년도 지금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네네. 예, 영등포 구치소가 이제 경기권으로 갔잖아요. 예. 이전하고. 그래서 호재는 분명히 맞아요. 여기가 호재는 맞고요. 저는 가장 네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지하철이 주변에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지하철이 지금 없는 게 가장 첫 번째 약점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지금 그 안전진단을 통과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화 될 거거든요, 여기가. 예. 예, 본격화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이쪽 주변에 새 아파트는 없어, 별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새 아파트 없고, 여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가치는 커질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나오는 본래 아파트거든요. 예, 용적률이 꽤 좀 넓게 나오는. 아,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되는 단계의 가격이 오를 거예요. 네네네. 단계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거주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게 진행되는 단계, 지금 완전 초기 단계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조합 설립이 됐다 그러면 요거 가격 확 뛰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사업시 인가나면 또 그때 뛰고 단계마다 오르니까 그 단계마다 분명히 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영등포 구치소가 이거 아주 그 혐오시설 중에 혐오시설인데 이게 없어지면서 이쪽 환경이 좋아진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거의 담벼락 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는 가지고 있으면은 이 단계마다 이쪽에 또 정말 오랜만에 나올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는 커질 거라고 봐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 어떤 타이밍, 가장 좋은 게 첫 번째 타이밍 조합 설립 때거든요. 예. 예, 그런 타이밍을 봐서 그때 매도를 하더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지고 있어도 뭐 이렇게 지하철이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리고 지하철이 개동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렇게 아주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봉역에서. 예, 멀지는 않습니다. 예, 9일역에서도 뭐 그냥 또 크게 멀지는 않은데 일단 개봉역이 더 가깝네요. 그렇죠? 예, 구리역도 가깝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좀 더 가지고 있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지고 있으면서 저런 단계가 진행될 때 가격이 오를 테니까 그때를 매도하더라도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앞으로 단계 밟아가면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로구 지역에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지만 서울 부동산이 뭐 지난 2년 새 많이 뛰었을 때도 그렇게 가격 상승이 크지는 않았던 곳이거든요. 이 구로구 내에서 거주 겸 투자로 좀 눈여겨볼 만한 아파트는 어디가 있을까요? 거주 겸 투자는 사실은 좀 그렇고요. 네. 투자의 목적으로 본다면 네. 저는 이제 거주와 투자는 좀 구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거주를 한다면 이게 항상 행동 반경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네. 거주는 편한 데서 살고요. 그리고 투자는 돈이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곳에 가서 투자를 해라. 지역과 상관없이 이런 얘기를 네. 많이 드리는데 구로동 쪽을 만약에 본다면은 제가 이제 옛날부터 봤던 게 구로주공 아파트거든요. 아, 네. 네, 구로주공 일단지 916 하고 역세권이고요. 네. 예, 그래서 좀 가치가 그리고 재건축 지금 진행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재건축 사업성도 있고 네. 차량 기지도 이전하고 거기에 복합 개발하니까 가치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로주공 아파트 짚어주셨고요. 저희 전화 026676-0200번으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지만 문자로도 많은 사연 받고 있습니다. 샵 8181로 들어온 문자 사연 만나볼까요? 주문하신 문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동영상 포털 사이트 구독자 수가 15,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엄청나게 덕분에.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예, 예. 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15,000명에 도달하게 된다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벤트성으로 공약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궁금하네요. 공약이요? 궁금합니다. 공약은 없는데 네. 뭘 이벤트를 할까요? 한번 여시면 좋을 것 그러면은 같아요. 제가 지금 책을 준비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책을 드리는 걸로. 구독자 이벤트 하시는 건가요? 예, 그걸 한번 제가 나중에 공지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대됩니다.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빨리 그 경약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고맙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좋은 얘기 그리고 또 네.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15,000명 되면은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하셔서 이제 책을 무료로 그럼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인원 제한은 해야 되겠죠? 그건 그렇죠. 조금 뭐 어느 정도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저희 문자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인데요. 광명시 하안주공 10단지입니다. 79제곱미터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뭐 광명 사거리 역 쪽에 있는 뭐 주공 아파트라든지 재건축 얘기도 많이 나오고 요즘 투자하기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 하안주공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소장님? 하안주공이 네. 이쪽에 있는데 10단지입니다. 10단지. 10단지요? 네. 잠깐만요. 예, 여기 있네요. 네. 자, 하안동이 이게
10단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만요. 네. 바뀌었네요. 하안주공 10단지는 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10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광명시는 네. 철산주공과 더불어서 이제 광명 재개발들 진행되거든요. 네, 네. 광명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하안동은 아직 재개발 연한은 안 됐고요. 그래서 네. 뭔가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전에 10단지 밑에 이제 그 우체국 사거리역이라고 해서 그쪽에 이제 그 지하철이 하나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네. 예, 그게 지하철이 하나 들어올 예정이라서 그게 들어오면 이제 또 역세권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거주의 목적이라면은 저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 하안주공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문자도 보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인근에 빌라를 재개발 보고 투자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까치산역 인근에 빌라들이 재개발 얘기가 조금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자 사연 주신 것 같은데 까치산역 주변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빌라들 재개발이 될까요? 화곡동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쪽은 화곡 본동부터 1, 2, 3, 4에서 8동까지 있는 아주 넓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근데 옛날에 그 4차 뉴타운 예정 지역이라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소문이 돌면서 네. 그쪽에 빌라들 막 사기 시작했죠. 네. 예, 그래서 신축들이 많이 지어졌는데 네. 지금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거기는 어떤 개발을 하기에는 노후도가 전혀 안 맞아요. 노후도가 안 맞아서 앞으로 뭐 20년 후에는 될지 모르겠지만 20년, 30년 후에 노후도가 네. 맞으면은 지금은 절대 거기가 이렇게 뭐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주의 목적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개발 가능성을 보고 그쪽에 투자하면 안 된다. 화곡동은.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시라면은 다른 곳들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0266-0200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받고 있는데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떤 고민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안양 평촌에 초원 부영 아파트 7단지가 있어요. 거기 네. 20평짜리를 작년에 이제 매입을 해서 네. 실거주 중인데요. 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 평촌에 있는 초원 부영 아파트 7단지를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소장님, 네. 이곳 향후 전망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네. 예, 언제 구입하셨다고 그랬죠? 작년이요. 작년에, 지난해. 근데 거주하시죠? 네네. 예, 거주하면 초역세권이고 평촌역 여기 뭐 한 1, 2분 거리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초역세권이고요. 일단 이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게 이 역세권이냐 아니냐 제가 이렇게 늘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 이 밑으로 가면은 여기 이제 학원가 있잖아요. 네. 예, 학원가들이 있어서 살기도 괜찮고요. 교육시키기도 괜찮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네. 문제는 여기가 어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소형 평형대거든요, 여기가. 네네. 예, 그래서 소형 평형대는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소형 평형대는 재건축을 하기가 상당히 드물고 만약에 하더라도 이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죠. 그렇지만은 이 아파트는 오래되면은 결국은 리모델링 쪽으로는 갈 것 같아요. 아파트 리모델링 쪽으로는 갈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여기. 예, 그래서 거주의 목적이라면은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지금 이게 뭐 가격이 오를까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뭐 한 10년, 15년 이후에 예. 네, 뭐 전망이 좀 궁금한 거고요. 뭐 지금 당장은 네, 뭐 예.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쪽에는 특별히 어떤 변화가 생기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평촌은.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정거장을 가면 이 인덕원 여기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인덕원 뭐 복선 전철도 들어오고요. 월곡 판교선도 들어오고 하는 호재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한정거장 차이지만은 그래서 이쪽에 호재가 생기면은 한정거장 차이니까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아파트의 재건축을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아파트는 재건축은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는 만약에 정말 투자의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시점에는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정리해드리고요. 이 방금 들어왔던 평촌 같은 경우는 분당과 함께 개발이 됐던 일기 신도시였는데 이 성공투자 레시피에서 지난 2년간 가장 매매가가 많이 올랐던 곳이 분당구였어요. 근데 평촌은 그에 비해서 좀 오름세가 더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분당이나 평촌이나요. 똑같은 자족도시, 똑같은 이거 일기 신도시였거든요. 네. 뭐 일산, 분당, 평촌, 3번 중동 이게 네. 다 일기 신도시인데요. 일기 신도시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배드타운이다. 네. 신도시는 네. 서울의 위성도시의 역할을 하는 배드타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분당에는 일자리가 많이 생겼죠. 네, 판교 판교에, 막 해서 그쪽에 뭐 분당에도 이제 서울대병원도 들어오고 막 네.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지금 분당은 예전에는 분당에서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분당으로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네. 즉 이제는 분당은 자족도시가 됐다는 얘기죠. 네. 하지만 반대로 평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떻게 변화가 생겨서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요소가 지금 없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뭐 호재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가격 차이가 조금 이제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럼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더딘 오름세는 좀 어쩔 수 없겠죠? 그건 뭐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살기는 좋거든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그 평촌에 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살기는 가장 좋습니다. 저도 가보면은 좋은데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도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호재가 있는 지역보다는 좀 더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항상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 일기 신도시들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얘기가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바로 다음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성동구 그 행당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32평에 지금 5년째 거주하고 있어요. 네. 네,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제가 이제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네. 이거 지금 저희 사는 집을 팔아서 이제 돈을 합쳐서 어디 이제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제 그냥 살면서 제 여윳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그걸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림아파트 거주 중이시고 이곳 한 곳만 소유를 하고 계신 거죠? 네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행당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32평대에 현재 거주 중이신데 이곳을 이제 매도를 하고 보유하고 있는 돈 2억과 함께 투자를 해볼지 아니면 따로 2억만 가지고 투자를 해볼지 고민 중이신데요. 소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지금 여기 매매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아마 한 8억 후반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네. 여기 어차피 만약에 지금 그 돈을 뭐 2억 정도를 가지고 다시 합쳐서 가면 결국은 들어가 살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만약에 지금 새로 뭐 이동을 네네.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입지적으로 보면요. 행당 대림 아파트는 행당역 바로 초역세권이에요. 그리고 네네. 세대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맞아요. 바로 한정구장은 네. 왕십리역이고 이쪽이 여기 바로 또 길 건너는 행당 한진타운 아파트고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쪽이 전부 다 옛날에는 가격들이 별로 안 오르는 동네였어요. 되게 네, 많이 학군도 별로 안 올랐어요, 좋고. 최근에. 예, 네. 그래서 안 오르는 동네였는데 주변에 이제 자꾸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이 성동구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주변의 집값도 다 끌어올려주고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근데 투자의 목적이 강할까요? 아니면 거주의 목적이 강할까요? 아니 뭐 둘 다 가능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투자 목적이 더 크겠죠. 그렇다면은 투자 네. 목적이 만약에 크다면요. 네. 여기는 가격이 뭐 떨어지거나 그럴 곳은 절대 아니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호재라는 건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 이 입지가 이 바로 역세권이 괜찮기 때문에 어떤 주변 시세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네. 이거를 네. 보유를 하고 나머지 돈을 갖다가 딴 쪽으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2억 정도 가지고 그 투자할 때를 좀 알아보긴 했는데 재개발 쪽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재개발 쪽. 네네. 재개발 쪽도 보셨어요? 그냥 뭐 이제 여기저기 조금 알아봤는데 금액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그냥 집을 빼서 같이 옮기는 게 나은가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예. 근데 항상 우리가 그 투자를 물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투자한다는 건 자기 전 재산 투자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투자를 부동산 오래 하다 보면요. 생각이 상당히 단순화돼요. 저는 이 생각이 무지하게 단순화됐어요.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고민이 투자할 때 엄청 많았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변화가 생기는 곳에 투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변화가 생길 곳. 그래서 그런 곳들에다가 내가 살면서 투자는 거리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를 수 있는 곳에다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갈아타 보시면 좋아요. 그렇다면 서울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투자 지역을 선점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변하는 곳, 이런 곳으로 좀 뭔가 바꿔 타야 돼요. 근데 그 변하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좀 찝어주시면 안 되세요? 지금 그 서울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작년부터 계속 그리고 과거부터도 계속 얘기가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변화가 크게 생긴데 용산이거든요. 네. 용산은 뭐냐면 국제업무지구라는 게 들어오는데 이게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생기겠죠. 랜드마크가 들어오면 변화가 싹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용산도 쪽에다가 투자를 하시면은 아마 이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변화가 시작되는 지금 초입에 들어와 있다. 용산도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용산도 가보긴 했어요. 근데 아파트 너무 비싸고 예. 빌라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빌라 이게 사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용산은 네.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작고 대부분 단독주택 빌라거든요. 네. 근데 그 빌라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곳들이에요. 다 앞으로 저쪽 한남 뉴타운도 빌라 단독주택에서 다 지금 아파트로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들어가서 사셔도 이게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 곳이기 때문에 빌라를 무조건 충분히 이억이면은 전세 끼고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고 그리고 잘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저희 세미나에 한번 오시든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그때 다시 상담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찾아뵐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상담 도와드리고요. 투자 지역 궁금해하셨으니까요. 마침 세미나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 꼭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그 강동구 암사동에 네. 그 강동 현대 홈타운 25평 네. 거주 겸이나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강동 현대 홈타운인데요. 26평대 보셨고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할까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매수 전에 전화 주신 거 참 잘 주신 것 같고요.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실까 생각 중이라 그랬죠? 네네. 예, 지금 여기가 호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호재 있을까요? 그 8호선 그 별내선. 구리 전사역 개통하는 거. 지금 암사역까지밖에 안 오죠. 8호선이 끊어졌죠. 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역세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 보시고 투자 지금 겸 거주 생각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맞아요. 이게 별내까지 가는 노선이라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하여간 요즘은 뭐 일반 분들도 이렇게 잘 알아서들 잘들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도 별내선이 2023년도에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완공될 예정인데 어쨌든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거주 목적이고 투자 목적이 좀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전적인 투자의 목적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강동구가 전체적으로요. 앞으로 입주 물량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네네. 예, 입주 물량 나와서 한동안은 입주 물량 때문에 조금 흔들흔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거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이제 물량 공세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주 목적이라면 지금 저는 여기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매수는 해도 괜찮겠지만 다만 시기는 조금 기다렸다가 입주 물량이 나올 때쯤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동구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이 입주 물량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언제쯤이 가장 좋을까요? 근데 이제 거주의 목적이라면 당장 내가 거주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없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들어가는 게 맞고요. 내가 거주하니까. 근데 이제 투자의 목적이라면 강동구에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거 공급이 지금 많은 거 사실이거든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요. 물론 그 공급의 영향이 길게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 1, 2년, 한 2년 정도까지는 영향이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투자의 목적으로 계신 분들은 그때를 기다렸다. 공급 물량이 나오면 가격이 전세값 떨어진단 말이에요. 전세값이. 네. 그럼 그때 뭔가 투자를 해보는 게 아무래도 매매가도 조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이제 투자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연의 내용이 투자 지역을 짚어주시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네. 그 정책이 흘러가는 걸 눈뜨고 보고서 있다 보면은 실행이 돼버리면은 이미 때가 늦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전략들이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금액별로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투자금을 잘 불릴 수 있도록 투자 지역을 잘 선점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고요. 오늘 한정우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본인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